작년에 66억 받았어요. 이 대구매일신문의 육아 부스가 몇 분인지 아세요? 확실한 건 네. 대구매일신문보다는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누적 시청자가 훨씬 많아요. 3배에서 5배 정도 돼. 와, 그러면 당장 300억? 자, 어제 내용 중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 광고 알리기 위한 거지 나눠주는 것 아니야. 그리고 업무 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힘센 데 뜯기고 힘 없다고 안 주면 안 돼. 이게 지금 뭐 대통령이 계속 지금 메시지를 내고 계신데 이른바 언론개혁 또는 이제 미디어 혁신 차원에서의 정부 지출 1조 3천 최소한 1조 3천 정도가 정부의 이제 광고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언론에 분출이 되는데 이걸 좀 효율성 미디어의 효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라. 그냥 힘 있는 언론 조중동에 뺏기지 말고 실제로 정부의 홍보 효과를 고려해서 집행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뭐 일부 뭐 대책이 마련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체감이 안 되니까 계속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직접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광고의 공정성 문제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부 정책 홍보, 정부 광고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힘센데 뜯기고 힘없다고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가장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정부 정책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건 분명하게 좀 하면 좋겠어요. 나눠 먹기가 아니다. 뜯기는 것도 아니다. 좀 분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자, 광고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정부 광고에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이 아직 계세요. 이게 우리가 1조 3천억이나 쓰고 있었어? 일반 상업 광고와 달리 정부에서 그 돈을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허재원 씨가 한겨레 있을 때 네. 가판 있었죠. 그쵸? 네. 이게 정부 광고가 가판에서 시작된 건지 잘 모르세요. 1972년에 아, 그래요? 네, JP 때부터 시작된 게 정부 광고예요. 그 뭐냐면 그 세종로 그 동아일보 건물 그 옆에 앞에 가판 시장, 초판 시장이 있었죠. 초판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신문들을 가판이라고 하는데 일단 초판을 찍어가지고 쫙 뭉태기로 쫙 쌓아놔 동아일보 옆에다가. 그럼 문화공보부 직원들이 가서 그 초판을 쫙 훑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못 그쵸. 나온 기사 있나? 네. 정보 조지는 거 있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쇼당을 받아 쇼부를. 그리고 각 대기업의 대관하는 홍보실 직원들이 가가지고 자기네 혹시 뭐 공격하는 기사 있나 없나 체크.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의 홍보맨들은 바로 전화해. 이거 좀 빼달라 그러고 그 대신 광고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폭탄 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았고 정부의 좀 삐딱한 거를 논조가 이상한 걸 쓰면 이제 정부 아까 말씀하셨던 공보 사이드의 공무원들이 그거 빼달라 그러고 정부에서 광고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72년 전후로 JP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별히 자기들이 알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관보 형식으로 하면 되는데 서울신문 같은 데다가 특별히 광고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기사와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작 자체가 안 좋아. 그래서 대부분 이미지 광고예요. 뭐 농림부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죠?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이미지 광고만 넘쳐나는 거고요. 정보를 할 수 있는 광고는 별로 안 하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 광고는 이거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정부 광고 알리기 위한 거지 나눠주는 것 아니야. 지금 72년부터 지금까지 나눠져 온 거야. 한 60년 가까이. 53년 동안. 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하철 광고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응? 서울 지하철 공사 이런 데 많아요. 광고 예산이 있어. 응? 네. 그 광고 예산을 어디다 씁니까? 옛날에는 다 지하철 안에 있었어. 광고가. 근데 요새 다 핸드폰 보니까 지하철 벽에 광고판 별로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걸 신문에다가 내는 거야. 그 신문 보는 사람들이 지하철 탑니까? 지하철 타면서 신문 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신문에다 계속 내.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이를테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광고를 이미지 광고, 정책 광고를 금연 광고를 주 대상이 누구겠어요? 요즘에 제일 심각한 게 중고생들이야. 걔들한테 광고해야 되거든. 걔네가 조선일보 봅니까? 근데 조선일보에다 광고하잖아. 금연하라고. 이를테면 틱톡이나 뭐 SNS 이런 데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계속 정부 광고가 실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지적한 겁니다. 제가 좀 이 고발 뉴스도 언론사 당연히 이제 이 정부 광고 대상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줘야죠. 그 정부 근데 정책에 재래식만 주잖아. 가장 다른 적 많은 있으세요? 그 한 시청자 번도 안 층이 여기다 받았어요. 모여 있는데 사실 고발 뉴스 TV에 그러니까 여기에 광고 더 당연히- 주지 않더라도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예를 들어 네. 동전 몇 명이다. 음. 그다음 전체 몇 명 봤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쉽잖아요. 이거 그래. 산수니까.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누면 참고로 되죠. 지금 뭐 우리가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 작년에 66억 받았어요. 조중동 다음으로. 광고비를요? 정부 광고비. 정부 광고. 근데 실제로 이 대구 매일신문의 육아 부스가 몇 분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글쎄 그냥 대구 시민들만 보니까 한 그래도- 50만 그래도 한 30만 분? 10만? 아니 30만 종이신문에 있었던 분이 무슨 소리예요? 만부 될까 말까지. 아, 만부 될까 말까예요? 10만 제가 원. 정확하게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아, 그래도 250만 원 되는데. 그래도 그죠? 대구에서 대구는. 발행을 할 텐데 아, 그래요? 대구 시민들도 스마트폰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아니에요. 만부도 안 되는군요. 몇만 부 정도밖에 안 돼. 아, 근데 그랬군요. 거기로 66억을 쏟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중동도 마찬가지. 실제로 그 유가 부스 공시를 하는데 계속 실패했잖아. 문재인 때도 실패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것 중에 제일 화나는 게 그거야. 조선일보가 몇 분지도 파악 못하고 끝났어요. 아예 그 실제로 발행되는 것도 제한적인데 그 네. 대부분은 또 그냥 계란판으로 팔려 나가는 거 아니야. 인도네시아 호떡집 뭐 이렇게 포장지로 팔려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까지 합쳐도 정부의 신고한 것보다 훨씬 작다는 거를 확인하고도 처벌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언론 개혁, 미디어 지금 혁신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여전히 이 옆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은 인식이 못 쫓아가.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와중에 박건식 PD라고 있어.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MBC 선배님 아니신가요? 네, MBC PD 수첩으로 유명하고 지금 이제 MBC의 대단히 중요한 임원이야. 아, 근데 이 양반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보고 느꼈어. 이 기성 언론이 이제 위기에 다다랐다. 한 두 줄만 읽어볼까요? 네. KTV와 유튜브를 통한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 생중계를 보면서 든 생각은 두려움이었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그동안 부처별 업무 보고와 국무회의는 출입처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국민들은 언론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정부 부처 현황이나 국무회의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직통 계시의 시대가 온 것이다. 재판 생중계와 판결문 공개와 더불어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 논란이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직접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나마 MBC면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뭐 고군분투하는 네, 매체죠. 좋은 그래도. 평가를 받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 그 매체에서도 이제 우리도 재래식 언론이고 MBC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이거 직접 이제는 중간에서 언론이 장난칠 수 있는 편집권을 무기로 그런 영역이 이제 아주 좁아져 가지고 사실 MBC 만약에 저한테 MBC 사장 시킨다고 해도 저는 계속 거절하고 있지만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뉴미디어 전문가를 삼고 초려해서 근데 왜 거절하고 계세요? 네? 조크예요, 실제요? 아니 뭐 몇몇 후배들이 아, 자 MBC를 좀 위해서 좀 누구 좀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다 외부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MBC가 이 정도 고민할 정도면 그야말로 더 재래식, 더 수구적인, 더 보수적이면서 내란 묻은 자들은 진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태계잖아요. 그 밑에 댓글 다신 분은 김혜동 교수라고 네. 기후 위기에 아주 전문가인 대구 교수님이신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같이 안일한 언론과 언론인들은 퇴출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유일한 언론의 대안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 매체들과 이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유일한 우리가 보이는 확실한 대안이다. 여러분이 언론이다 하는 부분. 고발 뉴스 이렇게 진행하다가 중간 광고 우리 하잖아요. 네. 정부 광고 내가 직접 보면서 광고 멘트도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돼야겠죠.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확실한 건 대구 네. 매일신문보다는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누적 시청자가 훨씬 많아요. 한 3배에서 5배 정도 돼. 와, 그러면 당장 300억? 아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와. 그만큼 지금 이 기형적 구조가 있다 하는 맞습니다. 말씀이고. 자, 뭐 이학지 얘기를 자꾸 기사를 쓰는데, 그래도 JTBC가 팩트 체킹을 했네요. JTBC? 외화 불법 반출 검색 공항공사 업무 아니다. 네 업무 맞대 이학재 네. 씨. 네. 자, 이렇게 끝낼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대통령실에 이제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가 있다 왔는데 오늘은 대부분 기자들이 TV 모니터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취재하고 있고 실제 뭐 오늘 용산 대통령실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바로 이 옆에 아 네. 드디어 네, 세종로 이사. 1번지인가 요새 바뀌었나? 옛날에 세종로 1번지였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여러분 야 네, 고발 뉴스의 성견 지명이 드디어 꽃을 피우는군요. 지난 8월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제 걸어서 청와대 출근하는 날이 이제 다음 주부터인데